안녕하세요. 피부명리 통변술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돈이 있어야 당당한 삶이 된다. 돈 없는 삶은 요즘 시대에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요. 1800년도 그때쯤은 돈이 없어도 시골집에서 농사 짓고 살 수도 있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돈이 있어야만 삶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삶이 된다. 오늘은 어떠한 사주가 돈이 없고 삶이 힘든지 그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필자의 저서로서는 비부명리 중구편, 그래서 이 중구편은 초구편과 중구편을 아울러서 설명한 책이 비부명리 중구편에 해당하고, 그 다음 비부명리 고구편 상권과 하권인데, 이것은 자연법에 입각한 그 계절에 따른 월지에 따라서 이 천간이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비부명리 고구편 상권 하권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부명리 천간론 비결 책이 천간론에 대해서 간목일간이 만나는 간목부터 개수까지, 그리고 을목일간이 간목부터 개수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천간론이 만나는 글자와 좋고 나쁜 점을 설명을 드린 책이 천간론 비결이다 그래요. 그 다음 책이 비부명리 일주론 비결. 이것은 일주론은 육식간지 일주론에 해당되는데, 일주론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일주론의 좋고 나쁘고 장점 단점, 주의해야 할 점, 이러한 부분들을 일주론에 구성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책을 구입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약 1000여 편의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하시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요. 여명사주인데 정해년 무신월, 임신일주가 무신시에 태어난 지금 75세의 여성인데, 이 두 개의 무토는 신금에 쭉 설기가 되어버리고 신중에 무토가 있다고 하지만은 극히 허약한 통근처가 신중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신금의 여기인 무토는 무토 7일이 있기는 하지만 신월에는 무토가 통근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 임수는 연지 해수의 lok군을 하면서 세 개의 임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해질 수 없는 그러한 격이다. 그런데 두 개의 무토에 의해서 이 정화는 온화복로를 이루고 신월은 아직 화기가 멸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무토의 온화복로에 의지해서 간신히 명맥만 이어가는 아버지이고, 이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주가 되었는데, 이 무토의 온화복로가 너무나 고맙다. 이 정화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해로 와서 이 해중 간목이 있다고 하지만 해수에서 해묘미 합을 이루고 해인 합을 이루어주는 귀성이고, 이 해수가 정화의 천을귀인이라고 하지만 투간되지 않는 간목은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천하에 착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정말 인생 자체가 암울하다. 이 정화 아버지의 모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인데 아버지도 무척이나 가난한 집 소생으로 험난한 힘든 인생을 살았던 아버지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무신으로 월주와 시주가 같은데 이 무토는 신금에 쪽 설기당하는 발기부전의 남자가 무토이다. 양옆에 무토를 끼고 있는 것 같지만 임수를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이 무토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대운까지 유술해자축으로 가면서 험난한 인생길이다. 그래서 이 갑인대운이 오기까지 50년이 지나서 거의 60여 세 다 되어서 갑인을묘대운이 오기 때문에 힘든 인생이다. 설령 갑인대운이 와도 금목상전을 하기 때문에 이 갑인대운이 좋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것은 장애인 불구자, 자식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은 급신 이지 무식상이기 때문에 자식이 있기만 하면은 금목상전으로 도식으로 이 자식의 머리를 쇠도끼로 두들겨 대는 것과 같아서 장애인 자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세계의 신금이 인목을 도충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인합을 해서 보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상전에서 온 한 자식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이러한 사주이다. 요즘 시대에 이러한 사주는 학교 교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인목을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묘가 학생들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교사가 되는 격이 많은데 75세 된 이 사람은 예전에는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부로 성공을 못했고 요즘 시대 사람이 이런 사주라면 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학생들 가리키는 이러한 일 쪽에서 일생을 살아가기가 쉽고 남편의 덕은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사주다 그래요. 자, 사주의 설명글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시자고요. 신월에 임수일간으로 편인신금이 중첩되어 편인태과한 사주이다. 연지해수가 있으므로 금다수탁은 되지 않았지만 편인태과로 우둔한 격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금다수탁으로 해수가 없었으면 인생 희망이 없고 낙이 없는 우둔한 사주가 되었지만 이 해수 조상줄에서 이 해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우둔해지지를 않고 인수의 모든 것을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그래요. 신금에 여기인 무토가 있다고 하지만 무토로 격을 정하여 평관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편인을 인정하여 편인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주이다. 두 개의 무토를 관성으로 쓸 수 있을 듯 하지만 신금에 설기당하고 편인만 왕성하게 함으로 무력한 편관으로 작용하지만 그러나 처서 전에 태어나 아직 자녀 화기가 남아 있어서 통군처가 없다 해도 어느 정도의 힘은 있는 격이다. 그러므로 무력한 정화이지만 두 개의 무토의 오나복로를 이루므로 무토는 약신이며 정화를 생하는 목기는 신이 되는 구조이다. 혹자는 뿌리 없는 청간들이기 때문에 내비로 두고 종관격을 해야 된다고 말하겠지만 경군과 임수는 화기를 만나야 자기의 목적 수임이 발생하므로 정화가 용신이 되는 것이다. 홍무토의 투출이 없었다면 정화로는 도저히 용신을 잡을 수 없는 구조이다. 비록 정화가 뿌리 없이 노출되었지만 두 개의 무토를 만나 오나복로가 되었고 무토가
무토가 화기를 내장하고 정화와 무토 서로 간에 상생함으로 정화가 용신이 되는 구조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무토가 이 신월에는 병지이다. 그래서 이 6월만 돼도 사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토와 정화를 쓸 수 없는 격이다. 그런데 처소전에 태어나서 아직 화기가 여여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신월이기 때문에 무토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사주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유금이 3개가 있고 무토 기토가 있었거나 기토 정화가 있었다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격에 해당이 되어서 금수를 요하는 그러한 사주이다. 그런데 신월이기 때문에 쓴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 사주는 쟁제당하는 정화이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해중 임수 3개의 신금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5개의 임수에 쟁제를 당하는 정화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할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쟁제당하는 정화이고 일지와 같은 글자 신금이 셋이며 2개의 무토가 남편을 자처하고 있으므로 부부 해로할 수 없는 부부 풍파를 당하며 살아가는 팔자이다. 편인격은 여경의 격구로 반드시 유력한 지성이 있어야 하지만 연간정화는 통구처가 없이 홍에 떠있는 격이므로 일생 근심 걱정이 많은 팔자이다. 그래서 만약에 요즘 시대의 사람이 그러니까 20대나 30대 여성이 이런 사주에 내 남편은 어때요 하면서 사주를 보러 왔다면 아예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이다 그래요. 편인격은 여경의 격국으로 반드시 유력한 지성이 있어야 하지만 연간정화는 통고처가 없이 호공에 떠있는 격이므로 일생 근심 걱정이 많은 팔자이다. 어느 사주나 일간이 믿고 의지할 천간이 있어야 하지만 한 글자도 의지할 글자가 없으니 자수성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누구의 덕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힘든 장애가 닥쳐와도 그 일을 풀어낼 방법이 없으며 귀인을 만나지 못하는 격이다. 여명사주 신금과 임수 계수 일간은 반드시 다시 얘기해서 신금 임수 계수 일간은 반드시 식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급신이지가 되다 보니 꿈과 희망이 없는 사주라고도 한다. 해중 간목이 있으므로 무자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주의 경우 편인의 도식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불구 장애를 지닌 자식으로 일생 자식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있게 되는데 혹 장애가 없다 해도 자식이 성장하면서 불구가 될 수도 있다. 재성은 남편의 친가를 상징한다. 이 재성이 그런데 허양 무력하다는 것은 남편의 친가가 무력하여 고와 같은 남편을 만나게 될 것이 정해지는데 혹은 남편이 고아일 수도 있다. 또는 부모와 일찍 사별한 남자일 수도 있는데 당주가 산업전선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다. 또한 여러 남자를 만나도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없는 인연법이 적용되는데 한마디로 어머니의 기갈이 드세요. 아버지를 단명하게 하는 과부와 같은 어머니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당주의 자식의 문제와 남편 궁에도 문제가 있게 되는 그러므로 박복한 여인의 팔자이다. 그런데 네 개의 지지의 임수가 암장되어 서로 간에 정화가 자기 것이라고 쟁제하며 우기는 경우가 되어 파란 폭발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사주에서나 재성은 천간에 뿌리 없이 노출되는 것은 흉하여 재난 분파가 많은 것을 암시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재성은 지지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천간에 있으면
재난 풍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주든지 재성은 지지에 있어라. 신강신약을 막론하고 대세운에서 재난풍파 당할 것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상은 지지에 있기를 요구하고 개성도 지지에 있기를 요구한다. 이 식상이 천간 투출을 하면 잘난 척 꼴값 떠는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에 암장하고 있기를 요구하고 관성은 투출되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재성은 지지로 있을 것을 요구한다. 비겁을 제어하는 두 개의 모토가 있다고 하지만 뿌리 없이 극호약하고 인수를 생하는 입장이 되므로 큰 무력한 관성이 되는데 신중경금은 모친이고 정화는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의부증이 있는 사람으로 형제가 많으며 아버지는 미남이지만 어머니 등살에 단명하며 평생 꿈을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생기를 꾸리게 된다. 사주가 이럴 때 어머니 외에 또 다른 어머니가 있는 경우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어머니는 당주를 우둔하게 만드는 자이므로 당주는 일찍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인수태양으로 우둔하다 보니 오히려 무력하여 마마오이가 되어 자기 스스로 할 바를 못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된다. 대운 또한 일평생 쟁제가 이루어진 밑빠진 독에 물붓는 인생으로 급신이지함으로 무자식 팔자에도 해당하는데 하여간 남편이 고신살로 왔으니 부부 애로할 수도 없지만 몇 번을 지원한다고 해도 길선한 남자와는 인연이 안 되므로 답답한 팔자이다. 이 사주의 경우 남편이 무능하거나 불구가 되기 쉽고 성불구 발기불능 남자를 만나게 되는 인연에도 해당하는데 하여간 남편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일평생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전문 기술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당주와 같은 사주 일적에 우둔해지는데 이것이 사주의 고마운 점이다. 이임수가 우둔하지 않고 순발력 야가 빠진 여우라면 이 무토를 수시로 갈아치우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이 우둔하고 그냥 눈만 꾸벅꾸벅 시키는 일은 잘하는 이러한 편에 해당이 돼서 그런데 이 사회생활에서 이런 사람이 상당히 이쁨을 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깨부리지 않고 시키는 일을 따박따박 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직원으로 쓰면 그 회사는 상당히 좋다. 그러나 아이디어나 획기적인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에서는 부족하고 이러한 경우에 단순 노동 그러니까 머리 쓰지 않고 계속 반복 작업하는 그러한 회사에서는 쉽게 그만두지도 않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주객이다. 그래서 꾀가 많아서 여우와 같은 그러한 짓거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토 남편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우직하게 돈을 벌어서 무토를 돕는 그러한 삶이다 그래요. 당주에 해수대운 36세 임술년은 정임합이 되는데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타인이 내 짐을 겁탈해가는 형상으로 믿는 돕기 발등지키는 일로 작용하는데 이때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가져간 후 안 놓고 먹고 떨어진다. 왜냐하면 즉 쟁계를 당하는 재물과 아버지가 되는데 이 사주에 해수대운 임술년 그래서 마지막 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임수대운이 되는데 이 임수가 임술년이 되니 세계의 신 중에서 임수, 해 중에서 임수가 투출한 것이 되어서 이 정화는 정임합 수로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린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임술년에 아버지 사망했고 그 다음 해에 임수대운이 되는데 이 개해년에 무게
합수를 당해서 이 무토가 이때는 무게합수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개해대운 마지막 해 이 해수대운의 아버지 정임합 수를 하면서 사망을 했고, 남편이 무토는 무게합 수를 하면서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남편을 연년 사이에 사별을 하고, 이 당주는 자폐아 아들이 있으며 그 후에 아무리 결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으며 모친과 함께 자폐아 아들을 키우면서 살았다 그래요. 여기 동영상을 보기만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요. 필자는 자존심이 강해서 이런 얘기 정말 하기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공부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